조선일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송사와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제목을 보니까 미국은 그렇죠. 미는 북핵 시급한 위협, 문 대통령은 핵으로 뻥쳐,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미국은 북핵이 시급한 위협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이 핵으로 뻥을 치는 거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CBS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겉으로는 핵과 미사일로 뻥을 치지만, 이런 표현을, 김정은이가 지금 핵과 미사일로 뻥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무서워할 게 없고 신경 쓸 게 없다. 뻥이니까. 뻥을 무서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뻥이니까. 근데 뭐 실행하지 않을 뻥을 누가 무서워하겠어요? 뻥인 줄 알면 피식 웃고 말죠. 그래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핵과 미사일로 뻥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별로 신경 쓸 거 없고 여기 때문에 호들갑 떨 거 없다. 미국이 쓸데없이 그냥 신경을 쓰고 저 뭐 시급한 위협이니 당면한 가장 큰 문제니 그런 게 다 호들갑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미사일 위협이 미국에 점차 다가오는 장래의 위협이라고 했다. 지금 당장 무슨 위협은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위협인데 뭐 지금 당장 뭐 난리가 난 것처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응?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미국 CBS와 인터뷰를 할 때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됐겠죠. 그럼 미국 사람들, 정치인들이 이걸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어떤 마음을?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12일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최고 위협이자 첫 번째 위협이다. 그동안 소련, 러시아를 최고 위협, 첫 번째 위협 이렇게 꼽았는데 러시아는 이제 둘째고, 최고 위협은 첫 번째 위협 김정은 정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국이 최고 위협이라고 안 했습니다. 러시아가 무너진다면 이제 중국이 미국의 가장 큰 적인데 중국도 최고 위협이 아니라 최고 위협, 첫 번째 위협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은 안평화와 안보에 가장 급박하고 위험한 위협이며 가장 급박한 위협이다, 가장 위험한 위협이다, 그랬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모두에게 명백하고 현존한 위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매티스 장관의 말과 이 문 대통령의 말이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핵으로 미사일로 뻥치는 건데 그건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거 씩 웃고 넘어가면 돼. 뻥이니까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위협 당할 뭐가 있어? 무슨 위험해? 아무것도 하나도 위험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미국의 매티스 장관,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이 김정은 정권, 핵과 미사일은 최고 위협이고 첫 번째 위협이고 급박한 위협이고 명백한 위협이고 현존하는 위협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사드 문제에 관해서 문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입장도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적법 절차를 지켜서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적법 절차를, 그것이 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사드 배치가 급한 것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 인해 사드 배치가 시급하다, 다 빨리 배치해야 된다, 왜 아직도 안 배치하고 있느냐, 응? 우리가 다 사드 비용 다 된다는데 왜 그것도 안 하고 있느냐,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미국은 급하다고 빨리 갖다 놓으라고. 언제 북한 미사일 날아올지도 모르는데.
이 문 대통령은 아니 북한 미사일 안 날아와 안 날아와 뭐 안 날아오기 뭐 날아와 걔 뻥치는 거야 뭐 이러고 있는 것. 북한과 대화 문제. 문 대통령은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면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현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라. 그럼 대화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핵과 미사일 다 없애야만 비핵화를 해야만 대화하겠다. 비핵화하기 전에는 대화 안 한다.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이제 입장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입장을 번복하고 바꿀 가능성이 있을까요? 0%라고 봅니다. 절대 안 바꿀 겁니다. 미국이 그래 뭐 사드 뭐 천천히 해도 돼요. 이렇게 말할까요? 응? 미사일 뭐 핵무기 그냥 뭐 여기까지는 그냥 놔두고 합시다. 그렇게 할까요? 응? 그냥 미국도 속으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뻥친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뭐 나도 당신 말에 문 대통령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나올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문 대통령이 자기 입장을 바꿔서 미국의 입장에 맞추든지 아니면 미국과 대립해서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고 맞붙던 맞짱을 뜨든지 둘 중 안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참으로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이게 문 대통령이 양보 안 하고 배짱을 딱 부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북한으로부터 깨지기 전에 미국으로부터 깨지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미국이 가만 놔두게 이 정권 그냥 놔두면 우리 안보에도 미국의 안보에도 엄청난 손해가 나겠구나. 가장 중요하게는 미국의 안보인데 엄청난 손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정권을 그냥 박살을 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안 먹겠냐고요. 중국 정권도 무너뜨리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미국인데 그럼 결국은 이게 1차적으로 경제 제재가 들어올 건데 그 경제 제재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IMF 또 당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참으로 걱정스럽고요.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비리 이게 계속 갈수록 자꾸 비리가 터져나오고 비리 의혹이 터져나옵니다. 방위산업체에 약간의 자문비를 해주고 약간의 자문을 해주고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의 자문료를 받았다. 월 3천만 원. 그리고 자기가 송영무 후보자가 자문해준 그 업체는 해군에 납품한 액수가 3배로 뛰었다. 자문해주고 3배로 납품 액수가 뛰었다. 돈 벌었죠. 돈 벌었어. 그래서 이렇게 월 3천만 원씩이나 받았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송영무 후보자는 법무법인에서 또 33개월 동안 10억을 받았대요. 10억. 법무법인에서 자문해주고 국방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33개월 동안 10억을 받았대. 돈 참 엄청 버네요. 엄청 봅니다. 또 2009년 해군 참모총장 시절에 납품 비리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자들 내부 고발이 있어가지고 거대한 납품 비리가 드러났는데 관련자들을 솜방망이 처벌한 의혹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 4번 한 거. 자기는 한 번 했다고 그러는데 조사해 보니까 4번 위장 전입한 거 드러났습니다.
그 제1연평해전이 터졌을 때 자기가 그 공적심사위원장을 맡았는데 자기도 무공훈장을 받았대요. 자기도. 자기가 위원장 받고 자기가 무공훈장 받고 그래서 이것을 셀프 뭐 훈장 수여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자기가 자기한테 훈장 준.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볼까요? KBS는 송 후보자가 2009년 해군 참모총장 재직 당시 발생한 계룡대 납품비리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납품비리 사건 중단 지시를 했다고 의혹 제기했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고가 납품 관행과 3억 9천만 원의 국고 손실을 확인했고 해군 헌병단이 이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고가 납품 관행, 너무 고가로 납품하고 그 다음에 3억 9천만 원의 국고 손실이 일어난 것을 잡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 참모총장 송영무 당시 참모총장은 법무실에 이첩하여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라고 메모를 한 것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헌병대에서 다루지 말고 법무실에 넘겨서 다뤄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해군 참모총장이 그래 하라니까 또 명령대로 따라야죠. 그래서 법무실에서 조사를 이제 했는데 수사가 이제 헌병대에서 수사가 다 일체 중지되고 징계 절차를 밟아가지고 징계를 했는데 징계 대상자 7명 중 5명은 증거 부족으로 징계를 받지 않고 단 2명만 징계받고 끝났다. 이것은 명백한 수사 개입 혹은 축소 수사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좌파의 가장 큰 무기가 도덕성이거든요. 우리는 깨끗한데 우파는 더럽다. 우리는 공정한데 우파는 아주 불공정하다. 그래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비리가 있네, 막 개어품을 몰고 막 공격을 해야 됩니다. 자기는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전혀 자기는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권을 잡고 보니까 우파보다 더 더러운 사람들이 나서서 우파를 공격한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은 김상곤 후보자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기는 훨씬 더 심각한 논문 표절을 했으면서 그 논문 표절 그냥 의혹 수준에 있고 훨씬 더 논문 표절을 했다고 하더 본인은 이제 김병준 총리는 논문 표절 아니라고 지금 한번 읽어놔 보라고 표절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그러지 그 정도도 그냥 논문 표절했다고 결국 사퇴시킨 사람이 김상곤 후보자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논문 표절을 심지어 뭐 어떤 전문가는 그건 베꼈다고 이건 논문이 아니라 베꼈다고 그 정도로 표절을 한 사람이라면 거기에 김병준 후보자 공격할 때 이건 내 이름은 빼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위원장이니까 이거 우리가 나설 문제가 아니니까 하지 말자고 하던가 뭐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자기는 깨끗한 척하면 자기는 논문 표절 전혀 안 한 것처럼 공격을 해야 돼서 사퇴를 시켰는데 자기는 지금 사퇴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뻔뻔하다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뻔뻔한 소리. 응? 그래서 정규재 대표가 하여튼 위선을 떤다고 좌파들 위선을 떨고 있다고 막 그냥 하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좌파들의 위선을 모르고 속아가지고 결국 좌파 정권을 만든 거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을 통하여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 여태껏 중국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고 트위터에 자인을 했고요. 이제부터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 해결할 거라고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 두 가지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중국과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제 서로 회담을 하는데 그 중국을 더 압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분석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진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중국 제껴두고 중국이 봐줄 만큼 봐줬으니까 이제 미국이 혼자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이 둘 중 이제 하나가 되겠죠. 이것은 시간 지나야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떻든 이제 북핵 문제, 북미사일 문제가 중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여기에 원비어 사건까지 터져서 일촉즉발의 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일을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이 일에 대비를 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12일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최고 위협이자 첫 번째 위협이다. 그동안 소련, 러시아를 최고 위협, 첫 번째 위협 이렇게 꼽았는데, 러시아는 이제 둘째, 최고 위협은 첫 번째 위협 김정은 정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국이 최고 위협이라고 안 했습니다. 러시아가 무너진다면 이제 중국이 미국의 가장 큰 적인데, 중국도 최고 위협이 아니라 최고 위협, 첫 번째 위협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은 안평화와 안보에 가장 급박하고 위험한 위협이며 가장 급박한 위협이다. 가장 위험한 위협이다.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모두에게 명백하고 현존한 위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매티스 장관의 말과 이 문 대통령의 말이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핵으로 미사일로 뻥치는 건데 그건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손도 안 나오기 뭐 나로 걔 뻥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것. 북한과 대화 문제. 문 대통령은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면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현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라. 그럼 대화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핵과 미사일 다 없애야만, 비핵화를 해야만 대화하겠다. 비핵화하기 전에는 대화 안 한다.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입장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입장을 번복하고 바꿀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0%라고 봅니다. 절대 안 바꿀 겁니다. 미국이 그래 사드 천천히 해도 돼요. 이렇게 말할까요? 응? 미사일 핵무기 그냥 여기까지는 그냥 놔두고 합시다. 그렇게 할까요? 응? 그냥 실행하지 않을 뻥을 누가 무서 뻥인 줄 알면 피식 웃고 말죠. 그래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핵과 미사일로 뻥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별로 신경 쓸 거 없고 여기 때문에 호들갑 떨 거 없다. 미국이 쓸데없이 그냥 신경을 쓰고 시급한 위협이니 당면한 가장 큰 문제니 그런 게 다 호들갑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미사일 위협이 미국에 점차 다가오는 장래의 위협이라고 했다. 지금 당장 무슨 위협은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위협인데 지금 당장 난리가 난 것처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응?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더군다나 미국 CBS와 인터뷰를 할 때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됐겠죠. 그럼 미국 사람들, 정치인들이 이걸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어떤 마음을? 조선일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송사와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제목을 보니까 미국은
북핵 시급한 위협. 문 대통령은 핵으로 뻥쳐.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미국은 북핵이 시급한 위협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이 핵으로 뻥을 치는 거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CBS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겉으로는 핵과 미사일로 뻥을 치지만 이런 표현을 김정은이가 지금 핵과 미사일로 뻥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무서워할 게 없고 신경 쓸 게 없다. 뻥이니까. 뻥을 무서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뻥이니까. 근데 씩 웃고 넘어가면 돼. 뻥이니까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위협 당할 뭐가 있어? 무슨 위험해? 아무것도 하나도 위험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미국의 매티스 장관,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이 김정은 정권, 핵과 미사일은 최고 위협이고 첫 번째 위협이고 급박한 위협이고 명백한 위협이고 현존하는 위협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사드 문제에 관해서 문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입장도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적법 절차를 지켜서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적법 절차를 그것이 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사드 배치가 급한 것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 인해 사드 배치가 시급하다. 다 빨리 배치해야 된다. 왜 아직도 안 배치하고 있느냐. 응? 우리가 다 사드 비용 다 된다는데 왜 그것도 안 하고 있느냐.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미국은 급하다고 빨리 갖다 놓으라고. 언제 북한 미사일 날아올지도 모르는데. 이 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안 날아와.